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검사를 할지 치료를 할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스타틴을 권유드릴 때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그 약 부작용이 많다던데 괜찮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를 통해 스타틴이 위험한 약이라는 인상을 이미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이 녹는다, 몸이 망가진다는 표현은 매우 강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에서 실제로 확인된 데이터들을 차분히 살펴보면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발생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작용은 근육통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 몸살처럼 근육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실제로 스타틴은 근육 관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022년 The Lancet에 발표된 콜레스테롤 트리트먼트 트라이얼리스트 CTT 협력 연구의 개별 환자 자료 메타 분석은 스타틴 연구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19개의 대규모 무자급표 이중맹금 임상시험에 참여한 약 15만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통이나 근력 저하와 같은 근육 관련 증상은 스타틴 복용군에서 27.1%, 위약 복용군에서 26.6%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매우 작았습니다. 스타틴은 복용한 환자분들의 27.1%가 근육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엄청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도 26.6%가 근육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살면서 근육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스타틴 치료 첫 1년 동안 근육 증상 보고가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절대 증가폭은 1000명 중 약 11명 정도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보고되는 근육 증상 가운데 실제로 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는 약 15건 중 1건 정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근육통은 약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적응해서 잘 드시기 시작한 고지혈증 약이 나중에 근육통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제 복용을 시작한 초기에 다소간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난데없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몸이 원래 근육통을 자주 경험한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의 불편감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증상을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근육통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근육통이 있다고 해서 실제 근력이나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부작용은 횡문근 융해증입니다.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하면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학 연구에서 확인되는 발생률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 내셔널 리피드 어소시에이션과 여러 대규모 연구 자료를 종합하면 스타틴으로 인한 임상적 횡문근 융해증의 발생률은 대략 10,000명 중 1명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고강도 스타틴 치료에서는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2만 명당 몇 명 정도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우 드문 부작용입니다. 제가 10년여간 진료본 환자분들 가운데 스타틴으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한 환자분은 다행히 한 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급격하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스타틴이 그렇게 위험한 약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인터넷 정보의 특성에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은 조용히 학술지에 발표됩니다. 반면 어떤 약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는 개인의 경험담은 훨씬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의 기억은 통계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부 언론에서는 스타틴 부작용이 18%에서 20%에서 발생한다는 표현이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무작위 대조 시험이 아니라 관찰 자료를 근거로 과도하게 해석된 것으로 이후 학술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표현은 철회되었습니다. 영국 신문 보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스타틴 관련 기사 가운데 부정적인 보도가 긍정적인 보도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앞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렸지만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의 근육통 경험 비율이 27.1%입니다. 이 수치만 발표하면 엄청난 수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 엄청난 수치는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근육통 경험 비율이 26.6%인데 이 수치는 쏙 빼놓고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실제 환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타틴 부작용 논란이 크게 보도된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는 환자 비율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한 환자보다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던 환자에서 약을 중단하는 비율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장된 위험 정보가 실제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타틴이 개발되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대중화되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순환기 내과는 할 일이 없어지겠다고 염려하셨습니다. 스타틴이 너무 좋은 약이라서 이제 심장혈관병이 안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쉽게도 여전히 이 중요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며 이 약만으로 모든 위험도를 조절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치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과 이익의 균형입니다. 스타틴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온 약이며 그 효과와 안전성은 매우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약도 부작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스타틴의 중대한 부작용은 매우 드문 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분명합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이야기인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보다 크게 전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만으로 치료를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함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 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